안녕하세요, 대박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자동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자동차입니다. 오늘은 안녕하세요, 대박자동차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침수 차량에 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중고차 허위 매물과의 전쟁 선포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있어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침수 차량에 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태풍이 오고 침수 피해가 있을 때 침수 차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일부 악덕업자들이 불법 아닌 불법으로 침수 차량을 완벽하게 수리하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유통시키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입니다. 완벽하게 수리 및 정비가 되었고 구입하시는 소비자에게 고지 후 침수에 대한 잔존 가치를 판단하고 저렴하게 판매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침수 차량 판매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침수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침수 차량을 고객님께서 인지하시고 점검을 꼼꼼히 하신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하시겠다는 판단하에 그만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통되는 침수 차량은 극히 적은 양의 차량들이 유통되고, 만약 그 피해가 있을 시에는 소비자 권익보호 입장에서 반품 및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께서 중고차 허위 매물과의 전쟁 선포입니다. 중고차 허위가 판치기 시작한 거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민원 발생이 정말 많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움직이시는지 조금은 궁금합니다. 과거 10년 동안 피해 금액도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대략 몇 천억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추측해보는 내용들도 있고요. 일부 거론되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중고차 허위 매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 유련동에서 시작을 해서 경기도 광명, 제가 속해 있는 수원, 이 수원 지역에서는 잠깐 있었다가 허위 업체들의 문제들이 발생돼서 바로 1, 2개월 사이에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 부천으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포의 모 단지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고차 허위가 인천, 부천에서 왜 김포의 모 단지로 이동했을까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유는 이제 인천, 부천은 중고차 허위의 온상지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를 해도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갉아먹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피해를 주는 것처럼 인천, 부천이 피해를 입었고 그 다음은 김포의 모 단지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신규 단지로 이동해서 중고차 허위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손님들한테 상담원 중고차가 인천, 부천에 있다고 하면은 소비자분들이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제가 근무하는 허위 없는 청정지역 수원에 중고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손님을 만난 후 그 손님을 인천, 부천으로 데려가서 허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인천, 부천으로 이동을 하는 낌새를 알아차리시면 중간에 다툼이 있고 이동 간에 실갱이를 하시다가 고속도로에 소비자를 내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는 소비자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 정도로 중고차 허위 매물에 아지트로 인식되어 건전하게 중고차 사업을 영위하는 다수의 딜러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 왜 생겼는지부터 생각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세 가지 구성원 조건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매매 상사, 그리고 소비자, 마지막으로 허위 매물 알선 업체, 이 세 가지 구성원들의 공통점은 욕심입니다. 먼저 매매 상사는 중고차를 매입해 전시해 두면 비싸던 싸던 사고가 있던 없던 허위 업체가 알아서 비싼 광고를 내고
손쉽게 팔아주기 때문에 허위 업체인 줄 알면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천, 부천의 중고차 매매 상사 상권은 모두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미지가 망가졌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구성원인 소비자분들입니다. 싸고 좋은 차가 없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가는 것인데요. 주위에서 그 가격에 절대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해도 욕심이 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 가격에 나올 수 없는 차량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전화 한번 해보고 없으면 말아야지, 또는 전화해서 있다고 하니 가서 그 차량이 아니면은 안 사면 그만이지. 하지만 허위 업체에서 그 부분을 그냥 관가하고 넘어가고 그냥 보내줄까요? 그 친구들의 스킬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객을 사로잡는 방법 108가지라는 방법도 있고요. 108가지의 번뇌도 아니고. 그리고 소비자가 왔을 때 여러 가지 스킬로 소비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소비자분들께서 그 허위 업체에 찾아간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잘못을 많이 하는 중고차 허위 업체겠죠. 중고차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제품의 공급자와 제품의 공급받는 자, 소비자분 심리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중간에서 나쁘게 악용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10년이 지난 지금 중고차 허위 지역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인천, 부천이 되었고, 소비자는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고요. 매매 상사 역시 지역 상권이 다 망가졌으니 피해를 보았겠죠. 그 중간에 허위 업체만 이득을 본 셈이 됩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후배가 열심히 돈 벌어보겠다고 중고차 허위 업체에 들어갔다가 본인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6개월 만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뻔히 허위 매물인 줄 알면서 손님들이 찾아가느냐. 후배가 하는 얘기가 중고차 허위 업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어리숙한 1%한테 사기를 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니 여기서 1%만 사기를 친다고 해도 50만 명입니다. 중고차 허위에 당하신 소비자분들이 들으시면은 기분 나쁘고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현재 또는 과거에 허위 매물에 당하셨다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어리숙한 국민 1%에 해당되시는 겁니다. 중고차 허위 업체는 그 1%를 위해서 네이버에 광고비를 한 달에 몇 억씩 쓰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이버 역시도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 책임에 관련하여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역시 비싼 광고비를 책정해도 허위 업체가 광고를 하고 그 수익을 네이버에서 가져가니까 네이버 역시도 욕심을 부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득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들고 발생한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서야 경기도권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 단속을 공표한 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로 인해 파생된 돌연변이 아닌 돌연변이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민한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고차 허위에 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단속에 대한 공표와 간담회까지 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포털 사이트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었지만 아직 유튜브나 각종 배너, 어플 등에서 아직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뿌리를 뽑으려면 더 적극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제가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아마 먼저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암행 단속입니다. 중고차 허위에 암행 단속을 한다고 미리 공표를 하고 짧게는 몇 개월만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소비자이고 누가 단속기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 허위 업체에서도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이나 공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과거의 내용들이고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단속이 되고 얼마만큼 더 정직한 중고차 시장이 되는지 이 부분들은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더 좋은 중고차 시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